이제 회원 가입을 위한 로컬 스트래티지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스트래티지 등록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한번 그냥 쭉 한번 입력해 볼게요. passport.use라고 하고요. 이름을 local signup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new, 자, local strategy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안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객체, 중괄호, 엔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객체를 넣어주고, 콤마 하고요. 두 번째는 콜백 함수 넣어주겠죠. 펑션, 처음에 리퀘스트 객체, 이메일 객체, 그다음에 패스워드 객체, 그 다음에 done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 로컬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자,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자, 이름의 요청 파라미터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 자,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 되겠죠. 이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의 이름은 자, 패스워드를 위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되겠죠. 그럼 패스워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pass req to callback이라고 해서 req 객체를 전달할 거냐 true라고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증 과정은 뭐 지금 이건 인증 과정이 아니라 회원가입 과정이니까요. 자, 어쨌든 회원가입 과정을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이 뭔지, 자, 이름이 뭔지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REQ 객체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r 자, param name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그 요청 파라미터를 req.body.name 또는 req.query.name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패스포트의 local signup 호출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param name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요. 책에 보시면 process.nextTick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find one 이런 걸 사용할 때 블러킹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실제 이거를 배포해서 사용자가 쓰게 만들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 블러킹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블러킹 되면 응답 시간이 이제 느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동기 방식, 에이싱크 방식으로 변경할 때 process.nextTick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프라미스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게 이제 process.nextTick이 되겠죠. 이걸 사용해도 되고 그냥 일단은 여기에 var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app.get으로 참조한 다음에 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한 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 user model find one이 되겠죠. 자, find one으로 검색을 한다. 그리고 find one 안에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이메일 자,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자, function이라고 해서 에러와 유저 객체를 넣어준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 검색을 한 거죠. 그죠? 검색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로그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원가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용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과정을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에러가 발생하면 일단 문제가 되니까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에러 발생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return 자, done error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라고 해서 user라고 하면 기존에 객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면 새로 회원가입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자, 그 회원가입을 위한 그 메소드 쪽으로 다시 던져줍니다. 자, 기존에 계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로그를 한번 찍어 놓고요. return이라고 하고 done, 그 다음에 null, false, 그 다음에 req.flash라고 넣고요. 자, sign up message라고 한 다음에 자,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용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이제 등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sav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죠. 가장 간단한 방법. var use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new database.user model이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객체 생성을 할 때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메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이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이게 이제 버추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되죠. 패스워드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거에도 자, 파람 name을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ser.sav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function error라고 해서 callback 함수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if error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러면 사실 이 저장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때도 그냥 단순히 책에서처럼 throw error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 return done이라고 하고요. 자, null, false, 그 다음에 req.flash라고 해서 자, sign up message라고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정보 저장 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onsole.log로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시 에러 뭐 이렇게 로그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저쪽 authenticated 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요. 이제 다 정상적인 거죠. 자, 사용자 데이터 저장함 뭐 이렇게 해서 로그를 찍고요. 자, return done이라고 하고 null us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용자를 등록할 때, 즉 회원가입이나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자, 로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를 하나 등록한 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사용자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죠.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는 게 좋죠. 유저네임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유저네임 필드를 유저네임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유저네임 필드는 어떤 요청 파라미터로 들어오고 패스워드 필드는 어떤 요청 파라미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인 경우와 그 다음에 회원가입인 경우를 우리가 각각 구분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인증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각각에 맞춰서 이 패스포트 모듈 안에 시리얼라이즈 유저와 디시리얼라이즈 유저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즈 유저는 사용자 인증을 처음에 성공했을 경우, 그 경우에 시리얼라이즈 유저가 되고요. 이제 사용자 인증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두게 되는데 그 세션에 정보를 저장해 두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게 언제 호출이 되는 건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passport serialize us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거는 우리가 호출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고요. 펑션하고 user do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하고요. 여기에 serialize user 호출됨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로그가 출력되도록 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console.dir 해서 유저 객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done null user를 다시 해주시면 그대로 필요하면 다른 함수 쪽으로
필요하면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증 성공 시에 뭔가 다른 걸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 과정이 아니라 일단 다른 요청들이 쭉 들어오는데 그 다른 요청들에서 뭔가 다른 확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passport. deserialize serialze가 되겠죠.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된다. deserialize user.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로 함수를 전달하면 그러면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동으로 호출되는 건 얘고요. 우리가 deserialize user 함수를 호출해서 이걸 등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deserialize user가 호출됨이라고 로그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console.dir user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유저 객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null user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메소드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rialize user와 deserialize user까지 우리가 등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라우팅 함수 작업을 해볼 때가 됐네요. 이 라우팅 함수는 사용자가 어떤 요청 패스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 패스포트 모듈 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진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라우팅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작하는 데 필요한 그 기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